거리에서 제가 편말 들고 있을 때 아이들이 지나갈 때마다 그 중에 10명 중에 한 명 꼭 말합니다. 북한 인권법이 뭐야? 라고. 제가 그들에게 화두를 던질 수 있다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통일공감의 신지은입니다. 누군가를 도와준 경험 아마 한 번쯤 떠오르실 겁니다. 그때 어떠셨나요? 내가 받는 것이 없어도 상대방이 내 도움에 정말 고마워하고 내가 상대방에게 정말 도움이 됐다고 느끼셨을 때 참 성취감도 크셨죠? 자, 인권이라는 것은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이 기본적인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아직 북한에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 기본적인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돕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계신 분이 지금 제 앞에 와 계십니다. 오늘도 광화문에서 한 걸음에 또 달려와 주셨는데요. 국민통일방송에서 또 어떤 통일에 대한 비전을 전해주실지 정말 기대가 되는 분입니다. 북한 인권법 통과 모임의 인지연 대표님 와 계십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유, 이렇게 좋은 가을날 또 광화문에서 한 걸음에 달려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전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네, 고맙습니다. 요즘 날씨 진짜 좋죠? 예, 아주 좋습니다. 네, 또 예. 이렇게 좀 밖에 계시니까 좀 더우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9월 초에는 진짜 네. 더웠고요. 네. 그늘이 없었어요, 아예. 그래서 네. 좀 힘들었는데 요새는 또 해가 짧아지니까 그늘이 생겨서 이제 그늘로 제가 피신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법 통과 모임, 영어로는 NANK라는 단체의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네네. 그리고 또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일단은 시청자분들께 좀 생소한 단체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단체에 대한 간략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저희 이름부터 네.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북한 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 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네. 북한 인권법이 통과되기를 바라는 단체예요. 저희는. 그런데 그 영문 명칭을 초창기의 슬로건을 Now Act for North Koreans, 지금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행동해요를 정했는데 그것을 저희의 영문 단체명으로 NANK로 확정 지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단체 이름은 북한 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 영문 명칭은 NANK 그렇게 됩니다. 이 단체가 탄생한 지가 이제 한 2년 정도 네. 됐나요? 사실 2년 정도 됐는데 어떻게 이 단체를 처음에 만들게 되셨는지 좀 궁금해져요. 2013년 8월에 그 저랑 친한 동지이자 젊은 네. 청년과 네. 대화를 하던 중에 제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그 당시에는 9년째 네. 계류 중이었던 북한 인권법을 제가 아무것도 없는 저였지만 제가 책임을 지고 끝까지 가보겠노라라고 대화 중에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정기국회가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9월 29일 날 바로 다음 날인 9월 30일이 제320회 정기국회 시작일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인터넷 서핑을 통해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행동해야 된다. 네. 그 생각 때문에 페이스북에서 9월 29일 날 막 사람들 모으고 북한 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이라는 단체명을 정하고 해서 9월 30일 날 무작정 거리로 저희가 편말 하나 들고 나갔더니 네. 7명이 모여서 그 7명이 그 100일이 되는 2014년 1월 7일까지 그 당시 7명이 다 동일하게 간 게 네. 아니라 1월 7일까지 100일을 캠페인을 저희가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지금 바로 행동하자라는 그 뜻이 그대로 담겨 있는 정말 예, 맞습니다. 순간이었네요. 네, 맞아요. 네. 북한이라는 곳, 이 인권이라는 것, 사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기본적이지만 그렇게 쉽게 관심을 갖기는 힘든 분야잖아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제가 여러 차례 뭐 많은 분들한테 전달한 바 있지만 저 그냥 평범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때로는 뭐 비루하기도 했던 생활인이었는데 네. 그런 생활인이다가 아버지랑 뮤지컬 한 편 탈북자이신 정성산 감독이
그 만드셨던 요독 스토리를 보러 갔습니다. 날짜도 특이한 날짜라서 2006년 4.19, 4월 19일. 거의 10년 전이네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뮤지컬을 봤을 때 뭐 제가 무슨 번개 맞은 듯이 뭐 벼락을 맞은 게 아니라 둔탁하게 딱 느껴지는 게, 야, 2006년 21세기인데 북한은 아직도 저 지경이야? 딱 그 느낌이 아주 되게 무겁게 다가왔어요. 네. 그리고 그 뮤지컬을 봤던 그 날의 기억을 그냥 어느 날의 하루로 묻히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뮤지컬을 본 리뷰를 하나 써서 뭐 유명 뭐 매체에 실을 수 있는 자격이 있던 때도 아니어서 교회 다니던 교회 잡지에다 저 이것 좀 실어주세요 하면서 제가 그 글을 쓰면서 이것저것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강철한 대표님의 네. 이름도 나오고 네. 또 그러니까 북한 인권 단체들 이름도 나오고 뭐 탈북자가 미국으로 들어간다더라 이런 기사도 나오고 그러던 당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리뷰를 쓰기 전까지 탈북자, 북한 저한테 그러니까 제 머리 속에 인지돼 있지도 않았었던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이제 인지가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일단 지식으로 다가오니까 관심이 생기고 관심이 생기니까 아 나도 행동하고 싶다라는 열정이 생기고 그래서 제가 그 탈북자 북한 인권 단체에 제가 자원봉사자로서 제가 관여를 시작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 네, 북한 인권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또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북한 인권 관련된 법안은 북한 인권 법안이고요. 네. 그것은 새누리당의 김영우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법안인데 그 법안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북한 인권 기록 보존소, 그리고 두 번째는 북한 인권 재단입니다. 그리고 북한 인권 기록 보존소가 하는 일은 북한의 그 잔혹한 북한 인권 침해를 대한민국 법무부가 범죄로 규정하고서 기록, 보존, 통일, 청산 작업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인권재단은 일관되고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북한인권 개선 활동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재원을 제공해주는 단체입니다. 재단입니다. 재단. 그래서 대국민에게 북한인권 개선의 필요성, 북한인권의 실상을 알리고 교육하고 설득하는 데 꼭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는 재단이기 때문에 이 북한인권 법안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내용이 있고 요소이고요. 그래서 저희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 문자 그대로 북한인권 통과를 위하는 단체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러한 그 북한인권 법안이 제대로 그 목적에 합당하게 속히 제정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0년 정도 이제 북한과 북한 인권 문제를 계속 생각해 오고 계신데요. 그동안 참 힘들고 또 기뻤던 순간이 공존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세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북한 인권 개선 그리고 내 비정상적인 이 분단 국가에 사는 저로서 북한 인권 개선을 해야 된다는 소명을 품은 순간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일을 해오고 활동을 하는 순간 저 힘든 적 좀 없었습니다. 마음이 기쁘고 신념이 바르고 확고하니까 그냥 하는 일들을 정말 뭐 신명나게 해왔고요. 단지 육체적으로 힘들었던 거는 2014년 9월 30일부터 2014년 1월 7일까지의 100일 기간 동안 추위요. 11월, 12월 광화문에서의 바람 맞고 비 맞고 눈 맞았던 그 추위가 육체적으로 힘들었지 그거 외에는 뭐 심리적으로 힘들다거나 이런 거는 그런 거는 목표가 분명해서 없었던 셈이라고 봐요.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혹시 기억나는 뿌듯했던 순간이 너무 많았는데 가장 뿌듯한 거 가장 뿌듯한 거 하나를 주세요. 꼽자면은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 가장은 첫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2014년 1월 7일 날 네. 제가 날짜까지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네. 100일째 되는 날이었으니까. 네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중요한 날짜들은 네. 좀 기억을 하는 편인데 100일 된 날, 그러니까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목적은 이루지 못했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100일을 끌어냈구나. 네. 그래서 안도감과 함께 정말 기뻐서 제가 그 100일 동안 편말을 86개를 만들었어요.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색색깔의 네. 편말을. 그거를 이제 길바닥에 86개를 쫙 깔아놓고서 그 앞에서 제가 만세를 불렀습니다. 정말 마음이 그렇습니다. 후련해져서. 네. 예. 정말. 그럼 이제 다음으로 기쁜 날은 북한 인권법이 제정되는 날이 네, 이제 그러시겠네요. 이로운너라 하겠죠. 네. 사실 매일같이 이 100일이라는 목표를 정해두고 계속 거리에서 활동하시는 일 정말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또 어떻게 보면 좀 다른 방법으로 해보면 어떨까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직접 거리에 나가게 되시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이 2013년부터 2014년 100일 동안 한 차례를 하고 북한 네. 인권법 결국 통과 못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시작하게 될 때 고민 길게 안 했습니다. 왜냐? 제가 하는 이 매일매일의 100일간의 매일에 페이스북을 연결시켜서 진행하는 이 캠페인의 효과를 저는 알고 있거든요. 왜? 북한 인권법 아무도 외치지 않으면 네. 모두가 생각도 안 해요. 근데 저라도 매일매일 페이스북을 통해서 거리에서 북한 인권법 단 한 명의 사람이라도 외치는 사람이 있다라면 사람들은 기억을 합니다. 북한 인권법 좋은 법인데 통과시켜야지, 제정해야지.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북한 인권법을 그 모든 분들의 일상에서 일깨우고 싶어서 이 작업을 하는 거고요. 거리에서 제가 편말 들고 싶을 때 아이들이 지나갈 때마다 그 중에 10명 중에 한 명은 꼭 말합니다. 북한 인권법이 뭐야? 라고. 제가 그들에게 화두를 던질 수 있다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변호사로서 저는 지금 또 하나의 그 케이스에 관여하고 있는 것은 탈북 고아. 네. 그러니까 탈북 고아라는 말에 정의를 내리자면 네. 북한에서 고아인 상태인 고아들이 이제 탈출을 해서 이제 나오는 그 탈북 네. 고아들을 말합니다. 그들의 해외 입양, 구체적으로는 미국 입양을 네.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도움 요청이 와서 그걸 네. 수락을 해가지고 그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을 몇 차례 가서 직접 뭐 의회나 국무부 쪽으로 해서 도움을 주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고요. 아직 오지 않은 통일, 그 통일을 위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좀 어떤 노력을 지금도 이미 충분히 너무 힘들고 그러시지만 조금 아쉬운 점이나 내가 이건 좀 더 해보고 싶다라는 점 혹시 있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해보고 싶은 부분은 그러니까 탈북민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진짜 그리고 통일 대한민국의 가교 역할을 네. 하시는 리더가 되실 수 있게 교육하고 그분들하고 더 많은 교류를 하고 그런 일을 저는 좀 더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진성 시인께서 말씀하셨어요. 탈북자는 먼저 온 통일이라고. 먼저 온 통일. 이미 와 있는 통일을 네. 우리가 끌어안지 못하고 그분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심지어 분노 상태까지 이르게 네. 되는 것은 우리가 통일의 준비도 안 된 거고 준비 연습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탈북민들하고 교류를 해봤을 때 차이로 인한 오해를 갖게 되는 게 굉장히 쉽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온 통일인 탈북민들하고의 우리가 더불어 사는 거에 연습을 할 수 있는 교육 체계, 네. 뭐 생활 체계 이런 것들을 조성하는데 저도 한번 관여해보고 싶습니다. 네, 정말 마음껏 펼쳐주고 계신데요. 앞으로도 정말 건강 잘 챙기시고 네, 네, 무엇보다 지금 대표님 건강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항상 힘내시고 감사합니다. 든든하게 응원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네. 네, 꿋꿋하게 앞으로도 계속 우리 통일을 위한 운동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오늘 대표님과 대화해서 저도 좀 북한 인권법에 관심을 가져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파이팅 하세요. 네.
저희가 준비한 멘트가 있죠?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북한 인권법이 궁금하시다면 광화문으로 오세요.